어젯밤 잠들기 전에 캄캄한 방 안에서 혼자 무엇을 하셨나요? 아마 습관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켜서 은행 계좌 잔고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파란색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1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오늘 하루의 찌든 피로를 씻어내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셨겠죠. 오늘 점심시간에도 동료들이 유행하는 맛있는 식당으로 웃으며 향할 때 여러분은 혼자 자리에 남아 대충 싸운 차가운 도시락을 드셨습니까? 고작 몇천 원짜리 배달 할인 쿠폰을 찾으려고 귀중한 점심시간을 허비하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셨을지도 모릅니다. 100원 단위까지 쪼개서 가계부를 쓰면서 남몰려 가슴을 치며 눈물 지었던 날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들 다 가는 그 흔한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유행 지난 낡은 옷을 몇 년째 입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죠. 명절에 친척들이 궁상맞다며 비웃어도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꾹 참아내셨을 겁니다. 내 통장에는 1억 원이라는 거금이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버티면서 말이죠. 그렇게 피땀 흘려 1억 원을 모으신 여러분, 정말 눈물겹게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그 지독한 끈기와 생존을 향한 처절한 인내심에 저는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그 얄팍한 자부심을 산산조각 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1억 원을 모으신 여러분,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시는 그 맹목적인 저축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제 말을 듣고 뼈에 사무치는 배신감이 드시겠지만 열심히 아끼고 모으는 그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거든요. 평생을 남들보다 2배로 성실하게 일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는데 남는 건 골병든 육체와 쥐꼬리만한 잔고뿐이라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세상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옛날 부모님 세대의 방식 그대로 게임을 하니까 자꾸만 피를 흘리며 지는 겁니다. 영원에서 1억 원까지 모을 때는 무조건 아끼고 안 쓰고 참아내는 그 지독한 절약이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통했던 그 무조건 아끼기 전략은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가는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립니다. 1억 원을 만든 그 눈물겨운 성실함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부자가 되는 길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영역으로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계산기를 한번 냉정하게 두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모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부자의 상징인 10억 원을 만들려면 무려 25년이나 걸립니다. 25년입니다, 여러분. 숨만 쉬고 돈만 모아서 이빨이 빠지고 머리가 하얗게 쇠어버릴 때쯤에야 겨우 10억 원을 쥐게 된다는 소리죠. 병실에 누워 링거를 꽂은 채로 10억 원이 찍힌 통장을 바라보는 것, 이게 과연 우리가 밤낮으로 꿈꾸던 경제적 자유의 모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끔찍한 비극입니다. 이건 마치 치열한 축구 경기가 이미 시작됐는데 무거운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라운드에 멍하니 서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종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뼈저리게 알아야 합니다. 1억 원까지가 1 더하기 1을 하는 덧셈의 진흙탄 게임이었다면 1억 원 이후부터는 숫자에 숫자를 곱하는 마법 같은 복리의 게임으로 룰이 바뀝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통장 잔고가 몇만 원 늘어나는 그 알량한 재미에만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경기 종목이 바뀐 줄도 모르고 허공에 헛스윙만 하다가 처참하게 퇴장당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젊음과 시간을 믹서기에 갈아 넣어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동소득의 슬픈 본질이니까요. 1억 원이라는 돈은 금고 깊숙한 곳에 모셔두고 매일 밤 바라보는 관상용 화초가 아닙니다. 그 돈은 자본주의라는 피비린내 나는 거대한 정글에서 살아남아 포식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노동으로 1억 원을 만들어낸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는 저축이 아닌 시스템 구축으로 아주 살짝만 비틀어 보세요. 방향만 살짝 바꿔도 결과는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쓰다듬고 안도하는 그 통장이 사실은 여러분의 숨통을 조르는 가장 잔인한 밧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뼈저리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줄이라 믿었던 그 통장이 왜 여러분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토록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받아온 낡은 교육과 자본주의의 숨겨진 시스템이 우리를 그저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저축 기계로 세뇌해버렸으니까요.
뇌과학적으로 우리 몸의 구조를 뜯어봐도 이 지점은 매우 소름 돋게 흥미롭습니다. 1억 원이라는 마법의 숫자가 통장에 찍히는 순간 우리 뇌에서 원초적인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알람 장치가 갑자기 안정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 정도면 당장 내일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진 않겠구나 하는 무의식적인 안도감이 온 몸에 퍼지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수십 년간 여러분의 귓가에서 날카롭게 울리며 당신을 채찍질하던 생존 알람이 툭 하고 꺼져버립니다. 장고가 0원일 때는 마음이 미친 듯이 급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1억 원이라는 푹신한 안전판이 생기자마자 뇌가 스스로 투지의 방어막을 거두어버린 겁니다. 자본소득의 경기장에서 10억 원으로 직행하는 승리 공식을 물리학의 원리를 빌려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탈출 속도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로켓이 지구의 무자비한 중력을 뚫고 까마득한 우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죠. 0원에서 1억 원까지 모으는 눈물겨운 과정이 바로 대기권을 돌파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불꽃을 뿜어내는 끔찍한 단계였습니다. 로켓은 전체 연료의 90% 이상을 이륙해서 대기권을 벗어나는 그 짧은 순간에 다 태워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퇴근길에 먹고 싶은 치킨을 참고 백화점에서 사고 싶은 옷을 참아가며 1억 원을 모을 때 느꼈던 그 찢어지는 고통과 피로감,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무거운 중력을 여러분의 연약한 온몸으로 견뎌낸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남들은 부모 잘 만나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퍽퍽하고 힘든가 싶어 밤새 우셨죠? 그건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지금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 위로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기권을 딱 벗어나는 순간 거짓말처럼 주변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무중력 상태, 즉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관성의 영역에 드디어 진입한 겁니다. 이때부터는 억지로 엔진을 켜지 않아도 가만히 숨만 쉬어도 로켓은 초속 수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알아서 날아갑니다. 1억 원 이후의 돈 모으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억지로 내 뼈를 갈아서 미는 게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이 나를 끌고 가는 마법 같은 단계가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피를 토할 만큼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집니다. 방금 막 그 지옥 같은 대기권을 뚫고 평화로운 무중력 상태에 진입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이 갑자기 로켓 엔진을 스스로 꺼버리고 다시 지옥 같은 지구로 추락하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피 흘리며 힘들게 모은 그 소중한 1억 원을 은행 예금이라는 아주 차갑고 축축한 감옥에 가두는 치명적인 실수 말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다 된 밥에 더러운 흙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은행을 튼튼한 금고라고 굳게 착각합니다. 내 소중한 돈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밤마다 두 다리를 뻗고 자죠.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관점에서 은행은 돈을 생매장하는 끔찍한 무덤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에 집중하고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그 1억 원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나 화면에 떠있는 픽셀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흙먼지 날리는 전쟁터에서 뼈와 살을 깎으며 싸워줄 1만 명의 최정예 병사입니다. 0원에서 1억 원을 만들 때까지 수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은 이 귀한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징집했습니다. 상사의 폭언을 견디고 굶주림을 버티며 모은 여러분의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적들과 싸워볼 만한 강력한 부대 구색을 갖췄더니 그 아까운 병사들을 전부 빚도 들지 않는 차가운 감옥에 처박아 두고 평생 썩히시겠다고요? 은행 이자 1년에 겨우 3, 4% 받는 굴욕적인 조건으로 말입니다. 거기서 세금 무자비하게 떼어가고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 상승률 고려하고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화폐가치 하락까지 냉정하게 따져보면 실질 수익률은 완벽한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목숨처럼 아끼는 병사들에게 겨우 숨만 쉴 밥만 던져주고 무기를 쥐고 훈련을 전혀 시키지 않는 것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단돈 1원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안심하며 쿨쿨 잠든 그 순간에도 끔찍한 학살은 일어납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이름의 흉측하고 보이지 않는 간수는 매일 밤 여러분의 감옥으로 조용히 찾아와 가장 건장한 병사들의 목을 야금야금 베어버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좁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는 병사들은 근육이 빠지고 늙고 병들어갑니다. 10년 뒤 통장 감옥에서 꺼낸 그 1억 원의 가치가 과연 지금과 똑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10년 뒤 그들은 앙상한 해골 무더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진짜 상위 1%의 부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의 고통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미치광이처럼 냉혹하고 잔인한 지휘관입니다.
자신이 거느린 1만 명의 병사를 쉴 틈 없이 끊임없이 피 뛰지는 전방으로 내몰아버립니다. 주식이라는 험난한 고지전, 부동산이라는 굳건한 진지전, 사업이라는 끔찍한 백병전으로 병사들을 사정없이 투입하죠. 물론 자본주의의 전쟁터는 너무나도 무섭고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병사가 팔다리가 잘릴 수도 있고 때로는 흔적도 없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리스크가 두려워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 출정을 영원히 미루는 비겁한 겁쟁이 지휘관에게 승전보는 죽을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반면 공포를 억누르고 용기를 내어 전장에 나간 병사들은 적들과 치열하게 싸워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옵니다. 배당금이라는 값진 포로를 무더기로 잡아오고 시세 차익이라는 광활한 새로운 영토를 점령해서 금이 환영합니다. 그렇게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은 실전 경험을 쌓아 비교할 수 없이 더 흉폭하고 강해져 있고 그들이 짊어지고 온 전리품이 다시 새로운 정예 병사가 되어 여러분의 군대 규모는 무서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자, 여기서 제 눈을 똑바로 보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피와 눈물이 밴 그 소중한 병사들은 지금 사방이 꽉 막힌 은행 감옥에 누워 시체처럼 죽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피 뛰지는 전쟁터에 나가 무기를 휘두르고 있나요? 지금 당장 영상을 멈추고 아래 댓글창을 열어 여러분의 뼈아픈 현재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적어보십시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적는 것부터 변화는 무섭게 시작됩니다. 나는 바보처럼 내 병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서서히 굶겨 죽이고 있었다고 자신의 패배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가 인생이 뒤집히는 첫걸음입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신의 끔찍한 비겁함을 댓글로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빌어먹을 감옥문을 산산조각 내고 내 병사들을 세상 밖으로 진격시키겠다고 가슴 깊이 굳게 다짐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힘차게 눌러 저와 피해 계약을 맺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터치 한 번이 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현실의 벽을 단번에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폭약이 되어줄 테니까요. 만약 병사들을 피 뛰지는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이 여전히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너무나도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10억 원을 가진 상위 1%의 부자들이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전쟁에서 압승을 거두는 그 교활하고 뱀 같은 이중적인 비밀 작전을 알고 싶으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은 그 좁아터진 감옥문을 부수고 1만 명의 병사를 세상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전략도 없이 무턱대고 적진 한가운데로 모든 병사를 돌격시키라는 미친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줄을 끊어놓는 끔찍한 자살 행위입니다. 상위 1%의 진짜 부자들은 절대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무식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겁한 겁쟁이의 얼굴과 가장 잔인한 야수의 이빨을 동시에 가진 이중적인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이 피땀으로 모은 1억 원 중 9천만 원, 즉 90%의 병력은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겁쟁이가 되어 무조건 지켜내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는 국가의 채권이나 안전한 달러처럼 원금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벙커 깊숙한 곳에 이 9천만 원을 꽁꽁 숨겨두는 겁니다. 시장이 피바다가 되고 온 세상이 망한다고 비명을 질러도 여러분의 본질은 끄떡없으니 두 다리 쭉 뻗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10%, 단돈 1,0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순간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던 피 굶주린 야수를 무자비하게 깨워야 합니다. 이 1,000만 원은 당장 내일 아침에 흔적도 없이 불타 없어져도 내 인생이 절대 망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공격적인 전장으로 이들을 가차없이 던져버리십시오. 이제 막 태어난 혁신적인 신생 기업이나 미친 듯이 요동치는 신기술 분야가 바로 이 야수들의 핏빛 사냥터입니다. 이 잔인한 전략이 소름 돋게 무서운 이유는 완벽한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최악의 재앙이 닥쳐서 야수처럼 널뛰던 1,000만 원이 모조리 전멸해 영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도 여러분은 길거리에 나앉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벙커에는 가장 안전하게 지켜낸 9천만 원이라는 든든한 본대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 9천만 원이 조용히 벌어들인 안전한 이자가 잃어버린 병사들의 빈자리를 서서히 메워주니 여러분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던진 그 10%의 야수들이 미친 듯한 대박을 터뜨려 10배의 전리품을 물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단돈 1,000만 원이 순식간에 1억 원으로 둔갑합니다. 고작 10%의 병력을 움직였을 뿐인데 여러분의 전체 자산 규모가 순식간에 2배로 폭발적으로 점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잃을 때는 개미 눈물만큼 조금 잃고 먹을 때는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왕창 따는 구조.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철의 판을 깔아두고 그 위에서 마음 편히 로또를 긁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자산을 불려나가는 진짜 끔찍한 비밀입니다.
완벽한 창과 방패를 쥐어드렸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10억 원의 고지를 밟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목을 쳤을까요? 시장의 폭락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지루함이라는 끔찍한 악마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복리의 위대한 마법을 이해한다고 떠들지만 가슴으로는 그 피 말리는 지루한 시간을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복리의 그래프를 실제로 눈앞에 그려보면 정말 잔인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지루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소 대나무라는 기이한 식물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을 쏟아도 겉으로는 단 하나의 싹조차 트지 않습니다. 4년 동안 땅속에서 숨 막히게 뿌리만 내리느라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썩어 죽은 시체처럼 보이죠. 그런데 5년째가 되는 바로 그날 아침, 갑자기 하루에 30cm씩 미친 듯이 폭주하며 자라나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하늘을 덮는 거대한 숲을 이룹니다. 자산 증식의 그래프가 바로 이 대나무의 소름 돋는 생존 방식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얼음이 녹는 과정도 소름 끼치도록 동일합니다. 영하 10도인 단단한 얼음에 불을 가해봅시다. 영하 5도, 영하 1도가 될 때까지 얼음은 단 한 방울의 물도 흘리지 않고 꿈쩍도 안 합니다. 겉보기엔 이 지루한 짓을 왜 하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죠. 하지만 그 차가운 얼음의 깊은 속안에선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 임계점을 향해 무섭게 응축되고 끓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0도를 딱 넘어서는 그 찰나의 순간, 그토록 단단하고 고집스러웠던 고체는 비로소 형체를 잃고 액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나약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 임계점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을 절대 견뎌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바보같이 소극적인 건 아닌가 하며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식은땀을 흘리죠. 그래서 멀쩡히 흙 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의 배를 자꾸만 잔인하게 파헤쳐봅니다. 조금 올랐다고 헐값에 팔아치우고 엉뚱한 곳에 베팅하는 의미 없는 단타 매매를 하거나 그 불안감을 잊어보려고 홧김에 비싼 외제차를 할부로 덜컥 사버리기도 하죠. 스스로 부산하게 몸을 움직이고 행동을 해야만 그 끔찍한 불안이 해소된다고 착각하는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투자가 매일매일 너무나 재미있고 심장이 터질 듯이 스릴이 넘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투자가 아니라 파멸을 향한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자가 미칠 듯이 지루해서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땅속 가장 깊은 곳으로 무섭게 뿌리를 내리며 아주 정확한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 미칠 것 같은 지루함이야말로 여러분의 자산이 대폭발하기 직전에 우주가 보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벽에 페인트가 마르는 걸 멍하니 지켜보는 일이 솔직히 인간의 맨정신으로 버텨낼 수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피말리고 지루한 시간을 물리적으로 처참하게 박살내버리는 가장 잔인하고 강력한 치트키를 하나 쥐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악물고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나약한 차원을 넘어섭니다. 아예 시간의 허리를 꺾어 접어버리는 무시무시한 가속 페달이죠. 10년이나 걸릴 그 지루한 여정을 단 3년으로 무자비하게 토막내버리는 상위 1%의 비밀.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불어넣는 무한증폭 회로입니다. 대부분의 나약한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돈을 땅에 묻어두고 자신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면서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장기 투자라고 착각하죠. 그건 투자자를 굶겨 죽이는 반쪽짜리 가짜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최전방에서 피를 뒤집어쓰며 전쟁을 치르는 동안 후방에 안전하게 남아있는 여러분이 배를 긁으며 텔레비전이나 보고 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지독한 부자들은 자산이 불어나는 그 느려터진 속도가 마음에 안 들 때 새로운 에너지를 강제로 무식하게 주입해버립니다. 1억 원이라는 자산이 굴러가며 피땀 흘려 만들어내는 수입금에 여러분이 직접 몸을 갈아 넣어 만든 뜨거운 추가 현금을 융단 폭격하듯 들이붓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지루했던 자기개발과 피곤한 부업이 완벽하게 투자의 영역으로 멱살 잡혀 들어옵니다. 직장에서 이 악물고 실적을 내서 몸값을 올리든 주말에 잠을 줄여가며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든 밤을 새워 전자책을 써서 팔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잉여 현금을 핏짜내듯 만들어내십시오. 그렇게 뼈를 깎아번 돈으로 주말에 맛있는 고기를 사드시지 마십시오. 그 피 같은 돈을 그대로 긁어 모아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투자 계좌에 총알을 보급하듯 다시 무자비하게 쏘아 넣으십시오. 1억 원이 10%의 수익을 내면 1,000만 원의 전리품이 생깁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보통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업으로 잠을 줄여가며 1,000만 원을 더 벌어와서 합쳤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다음 해의 전쟁은 1억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만 원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군대로 웅장하게 시작합니다.
초기 전투력이 커지니 복리의 기울기가 하늘을 향해 가파르게 꺾여 미친 듯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요행을 바라며 손가락 빨고 기다리는 게으른 사람이 자산을 2배로 불리는데 7년이라는 청춘을 바친다면 이 무한 폭격 전략을 쓰는 독한 사람은 단 3년이면 그 고지를 완전히 짓밟고 깃발을 꽂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로운 스킬을 익히는 건 단순한 자기 위안이나 만족이 아닙니다. 내 자산 증식 엔진에 폭발 직전에 터보 모터를 강제로 장착하는 세상에서 가장 흉폭하고 공격적인 투자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영악해지고 유능해질수록 전방의 투자 계좌에 내리꽂히는 지원군의 숫자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니까요. 단순히 지루함을 견디는 미련한 짓만으로는 10억 원을 절대 만질 수 없습니다. 그 지루함을 씹어먹고 뼈를 부숴가며 판 자체를 키워야 합니다. 전방에서 싸우는 자산군과 후방에서 피 흘리는 여러분이 동시에 미친 듯이 진격할 때 비로소 10억 원이라는 꿈의 고지는 손에 잡히는 피비린내 나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시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무자비하게 압축하는 마법의 지팡이는 바로 지금 덜덜 떨리는 여러분의 두 손에 들려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번쩍 들고 계기판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 지옥 같던 중력을 뚫고 대기권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1만 명의 병사들을 전장에 매정하게 배치했고 겁쟁이와 야수의 전략으로 철통 같은 방어선과 치명적인 공격로를 모두 완벽하게 확보했죠. 심지어 지루함을 짓밟는 인내심의 시간을 구겨 쓰는 가속 엔진까지 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10억 원이라는 찬란한 목적지로 향하는 거대한 우주선에 탑승해 안전벨트까지 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아직도 매일 밤 불안에 덜덜 떱니다. 내가 과연 그 엄청난 10억 원을 진짜로 만질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의 늪에 빠지죠. 하지만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구간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맨몸으로 무식하게 중력을 거스르며 10원짜리 하나에 쩔쩔매며 1억 원을 모으던 그 피눈물 나던 시절보다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진 지금이 100배, 1000배는 더 쉽고 빠릅니다. 이제 여러분이 칼을 뽑고 죽일 듯이 싸워야 할 대상은 금리나 주가 폭락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내면에서 끝없이 속삭이는 나약한 의심과 공포뿐입니다. 여러분이 탄 이 거대한 우주선이 곤두박질 치며 추락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세상에 딱 하나 존재합니다. 조종석에 앉은 여러분이 그 알량한 불안함을 못 이겨 이것저것 쓸데없이 계기판을 조작하고 건드리다가 스스로 궤도를 이탈해 박살나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피땀으로 세팅한 그 복리의 수학 공식은 인간의 얄팍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멍청한 짓만 안 하고 항로만 끝까지 유지한다면 10억 원이라는 도착지는 시간 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이제 창밖을 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남들이 주식이 폭락해서 한강을 가네, 경기가 바닥이라 망했네 하며 호들갑을 떨며 비명을 지를 때 여러분은 그저 미소 지으며 시스템 점검만 조용히 하십시오. 1억 원이 2억 원이 되고 4억 원이 되고 마침내 10억 원이 되는 그 소름 돋는 순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갑작스럽게 뒤통수를 치듯 찾아올 겁니다. 10억 원은 입에 발린 막연한 꿈이나 판타지가 아닙니다. 올바른 궤도로 쏘아올린 로켓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찮은 정거장일 뿐입니다. 그러니 무서워도 눈을 뜨고 꽉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뼈를 깎아 만든 이 거대한 부의 시스템이 이제 막 소름 끼치는 최고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제가 뺨을 때리듯 알려드린 이 위대한 잔혹한 비밀이 여러분의 그 눈부신 비행을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안내방송,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듣게 되실 거라고 제 목숨을 걸고 장담합니다. 우리가 10억 원이라는 찬란한 정상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통쾌하게 웃으며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차갑고 잔인한 진실이 여러분의 뇌리를 강타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결단력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뒤집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